안녕하십니까. 임상병리학과 2021-2205 박소현입니다. 인간관계론 후반부 프로젝트 나의 인간관계 기술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근본 원인, 진단, 이유 설명, 향상 방안, 실천 및 효과, 전반적 소감 및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의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회피성 성격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의 결점이 보일까봐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기술 10가지에 대해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직접 진단해 보았습니다. (2점부터 5점까지) 다양한 점수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점) 미만의 항목은 다양성 인정, 봉사이고 3점 이상 4점 미만의 항목은 공감, 개방, 용서 조절이며 4점 이상의 항목은 경청, 칭찬, 표현, 감사입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3점 미만의 항목인 다양성 인정, 봉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인정이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행동과 모습을 보였을 때 제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봉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제가 저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에서만 행동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의 항목은 공감, 개방, 용서 조절이었습니다. 공감이 중간 점수가 나온 이유는 외적으로는 표정이나 언어를 통해 공감한다는 표현을 제시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방이 중간 점수가 나온 이유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궁금해할 경우에만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중간 점수가 나온 이유는 사소한 실수는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저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경우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절이 중간 점수가 나온 이유는 제가 실제 느끼는 감정보다 크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4점) 이상의 항목은 경청, 칭찬, 표현, 감사입니다. 경청이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기보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이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아무리 쉬운 일이어도 칭찬하고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주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여겨서 바로바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상대방의 노력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점수대별 항목의 향상 방안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양성 인정 항목을 향상하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봉사 항목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봉사함으로써 나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감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는 내적으로도 공감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방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자기 개방의 의지를 갖고 먼저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운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더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조절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감정을 정리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청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하되 상대방의 대화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찬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칭찬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한 번 더 생각해 본 후 표현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즉각적으로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 항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좀 더 생활화하여 어색하지 않도록 전달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진단된 기술들의 향상 방안에 대해 실천 및 효과를 서술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양성 인정을 실천하며 남을 받아들이다 보니 스스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실천하며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는 저의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공감을 실천하며 상대방이 대화를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방을 실천하자 상대방이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저를 더 배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실천하자 저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었고,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절을 실천하며 감정을 조절하니 상대방이 저의 감정을 오히려 더 이해해 주었습니다. 경청을 실천하며 대화에 집중하다 보니 질문할 거리도 많아졌고, 대화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해주었습니다. 칭찬을 실천하며 제가 칭찬했던 부분이 상대방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표현을 실천하자 저의 표현을 통해 상대방도 표현을 아끼지 않게 되었고,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자 저의 감사하다는 표현을 다시 감사해 여겨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반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 10대 전략 중 부족한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니 저의 성격이 어떠한지 확연히 보였습니다. 해결 방안을 작성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가 쉬웠고, 달라지는 부분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관계가 더욱 수월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